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신경과 진료실을 지켜온 의사 김도연입니다. 이 말을 전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료가 끝난 저녁이면 늘 마음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말끝이 짧아지며 결국 가족조차 몰라보게 되는 분들. 치매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 막을 수는 없었을까?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치매의 시작인 줄은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조용한 시작을 막아줄 방법이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정보입니다. 의사로서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처럼 보일까 두려웠던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10년, 15년 전에 이미 내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신호를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을 꾸준히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기억을 지키고 방향을 되찾고 사람의 이름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음식은 단순히 몸에 좋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상태를 바꿔놓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억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하고 정리해온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식단의 핵심 조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르신, 이상하게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어머니,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끝이 자꾸 흐려지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장 진심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뇌에 좋은 음식이란 게 있긴 한가요? 처음에는 식단 조절보다는 약물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 질문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자주 먹었는지, 무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뇌세포 회복 속도, 염증 반응, 노화 진행까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수많은 임상 경험과 국내외 뇌 건강 연구를 통해 실제로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음식들입니다. 단순한 영양소의 조합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예전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양이 뇌를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노화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미국 UCLA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매일 호두를 56개씩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능력 유지율이 38%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력 유지와 집중력 회복 속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요. 제 환자 중에는 70대 중반의 정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딸의 이름조차 헷갈려 하셨죠. 하지만 호두 섭취를 꾸준히 하시면서 요즘엔 일기 쓰는 게 다시 재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물론 호두 하나로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회복의 감정은 분명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은 열매 안에 들어있는 기억의 방패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노화된 뇌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 60세 이상 노인 9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하게 한 연구 결과 단어 회상력과 공간 인식 능력이 각각 25%, 18% 향상되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즉, 말이 막힐 때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가 실제로 더 빨라진다는 뜻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치매로 인해 세상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꺼내 드시며 내 하루가 맑아지길 기도하는 장면을요. 의사로서 이런 작고 반복되는 루틴이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잘 압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흔히 커리 요리 등에 사용되는 노란색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CURCUMIN이라는 성분은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세대 의대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서 강황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인지 기능이 약 40% 향상되었고 기억력 감퇴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도 남부 지역의 일부 농촌 마을은 치매 발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70%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통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매일 강황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의 연구를 볼 때마다 약이란 꼭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계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단백질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노른자에 있는 콜린 CHOLINE입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주요 성분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뇌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콜린의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로 인해 기억력 감퇴가 가속화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량이 높은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28% 낮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 12개를 노른자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진료 중 어르신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란 노른자를 버리시면 그건 뇌를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 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와 연어입니다. 이 음식들은 뇌세포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DHA-도코사헥사엔산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DHA는 뇌 속 회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본 국립뇌과학연구소의 임상 실험에서는 주 3회 이상 고등어나 연어를 섭취한 노년층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 식단군에 비해 42%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76세의 이문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엔 말끝을 자꾸 흐리고 대화가 단절되는 모습이 많았죠. 하지만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바꿔가면서 주 23회 등 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셨고 3개월 후부터는 말할 때 막히는 게 덜하다는 피드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도 눈빛에서, 표정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뇌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음식들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뇌세포를 회복시키고 연결을 유지하며 기억이라는 소중한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켜내고자 하는 음식의 의지와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치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삶에 담은 분들의 표정에는 분명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말을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호두가 좋다는데 한두 번 먹고 말았어요. 블루베리? 비싸기도 하고 귀찮아서요. 생선요? 냄새도 나고 남편은 안 먹으려 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어도 꾸준히 먹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귀찮아서 바빠서일까요? 저는 그 안에 조용히 감춰진 마음의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며 위는 쓰리고 무릎은 아프지만 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을 또 했다고 해서, 어제 메모했던 걸 깜빡했다고 해서 그걸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뇌에 좋은 음식도 내일 먹으면 되지, 다음에 챙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이 뇌는 조용히 조금씩 기억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식에 대한 감정적인 거리감입니다. 치매에 좋은 식재료는 대개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 식탁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한 봉지에 몇천 원이나 하는데 내가 그걸 왜, 그거보다 고기 반찬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생존의 기억을 가진 세대는 풍요보다 실속을 선택하는데 익숙하니까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익숙한 쪽으로 굳어집니다. 새로운 식재료, 새로운 요리법은 뇌뿐 아니라 입과 마음에도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피로감입니다.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오겠지. 예방한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히려 실천을 방해합니다. 막막함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지금은 그냥 편한 게 좋아라는 무의식이 앞서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다 바꿔야 하잖아요. 식단, 생활, 운동, 수면 그게 다 말처럼 쉽나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음식만 단 하루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게 뇌에겐 첫 번째 자극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습관은 뇌를 향한 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일,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뇌 건강을 위한 식재료를 챙기는 일은 나를 돌보는 연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자식 먹이기도 바쁜데 내가 뭘 챙겨? 이 나이에 무슨 뇌 건강이야?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늦게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허락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제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뇌를 위한 식탁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치매라는 무서운 병 앞에서도 나는 아직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치매는 단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음식처럼 천천히 쌓이면서 찾아오는 변화라는 걸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음식처럼 천천히 쌓아가는 습관이 뇌를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단 한 가지 음식부터 시작해 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알려드리는 기억을 지키는 식탁 실천법을 조심스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 궁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서로 좋은 작용을 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뇌에 영양이 더 잘 흡수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호두와 바나나는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호두에 오메가3와 바나나에 천연 당분이 많나 뇌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을 간식처럼 드시면 두통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조합은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과 요거트에 유산균이 많나 뇌혈관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잡는 강력한 한 끼가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뇌의 염증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은 곧 뇌 건강입니다. 그리고 계란과 시금치도 좋은 짝입니다. 계란의 콜린이 기억력을 돕는다면 시금치의 엽산은 신경 전달 회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볶지 않고 가볍게 데쳐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며 간단하게 쌈으로 싸 먹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등 푸른 생선과 들기름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지용성 영양소인 DH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들기름은 그 흡수를 돕고 항염 작용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기억력 보존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하루 권장 섭취량과 시간대에 대한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뇌는 일정량 이상을 넘기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호두는 하루 46개, 블루베리는 하루 반 컵 정도, 계란은 하루 1개 2개 노른자 포함 등 푸른 생선은 주 2에서 3회 100g 내외, 강황은 가루 기준 하루 1에서 2g 이하 요리에 소량 첨가. 그리고 뇌에 영양소가 가장 잘 흡수되는 시간대는 아침 혹은 점심 직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직후는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식사하지 말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뒤 간단한 과일 또는 견과류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뇌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라도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나 견과류, 견과 알레르기 있는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은 주의. 블루베리, 당뇨병 있으신 분은 과다 섭취 시 혈당 급등 주의. 강황 커큐멘, 혈액 희석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 복용 중인 분은 출혈 위험 등 푸른 생선, 통풍, 고요산혈증 환자, 생선 비린내에 민감한 분들은 대체 단백질 필요, 계란 노른자, 고지혈증 환자 중 일부는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 이 모든 주의사항은 단순히 겁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식단은 약이 아니라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몸과 가족과 의료진과 대화하며 하나하나 조절해가는 과정 자체가 뇌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뇌를 위한 음식이 하나라도 올려져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환자분들이 그냥 먹었어요. 좋다길래요 라고 하실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냥 먹은 건가요? 아니면 기억을 지키기 위해 먹은 건가요?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나는 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이 아닐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억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영상의 내용은 30년 이상 환자들과 함께 고민한 의사로서의 진심을 담아 전달한 것이지만 모든 정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실천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 가족의 내일을 조금이나마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